세 번째 주제가 지금 이제 완전히 골로 가고 있는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예 그냥 대놓고 민주당 내부적으로 이재명 사퇴해라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반대로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공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기에는 20대 총선, 19대 총선, 뭐 21대 총선 언제가 됐든지 간에 이 정도까지 그 보수 진영에서 공천에 대한 잡음이 없었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국민의힘의 공천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느끼실 것 같은데,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뭐 김용호 또 얼마나 난리를 쳤었고, 그리고 또 뭐 지난번에는 김무성 같은 사람은 옥새 들고 막 튀지를 않나, 별의별 일들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공천 같은 경우는 너무 안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그 이재명과 이준석 여의도 두 명의 끔찍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마음이 졸일 수밖에 없죠. 그도 그렇게 두 사람 다 공통점이 뭡니까? 반윤이라고 하는 어떤 그 부정적 감정을 먹고 사는 애들이잖아요. 이준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제3지대라고 하는 그 타이틀 자체가 애당초 만들어졌던 게 반윤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으로 뭉쳤던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안정화가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올라가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랑 이재명 두 사람은 비교하는 것 자체가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죄송할 지경이에요. 지지율 격차가 지금 한 10% 가까이나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해가지고 올라가고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준석의 신당이 존재할 이유가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거는 이재명이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도 사실 그 민주당의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 이거를 계속해가지고 불난집에 지금 부채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그 고민정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고민정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이 정도 진짜 사람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희한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정말 특이한 사람. 이 뇌 구조와 정신 세계 자체가 연구 과제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특이합니다. 원래 그 고민정이가 국회의원이 됐었던 게 처음에는 이제 그 신영복의 정신을 익혔었죠. 그렇죠? 신영복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슨 무슨 정신이지? 그 뭐 북조선의 정신인가요? 뭐 어쨌거나 신영복의 정신을 익혔던 사람이 고민정이었습니다. 신영복을 완전히 정신적인 지주처럼 따랐던 것이니까. 그리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문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문재인의 숨결을 익혔습니다. 문재인의 숨결을 익히게끔 해준 사람이 임종석이에요. 왜냐면 임종석이가 그 표현을 사실상 만들어냈으니까. 고민정이 그 오세훈 떨어뜨리겠다라고 해가지고 임종석이가 선거 유세장에 가가지고 문재인의 숨결까지도 익혔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띄워줬던 게 바로 임종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또 고민정이가 누구의 숨결을 익히고 있냐면 이재명의 숨결을 익혀버렸어요. 이미 익히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익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도 지금 제거가 됐고, 임종석도 제거가 됐고, 이인영도 제거가 됐고,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싹 다 지금 제거가 돼 있는 상태인데 고민정이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이러니까 진짜 완전히 연구 과제인 거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간사할 수 있을까? 그렇게 문재인한테 뭐 옆에 가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쁨 받기 위해 가지고 애를 썼던 게 고민정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싹 다 버리고 친문에서 친명으로 갈아탈 수 있을까? 정말 이 뻔뻔함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진짜 배워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이 멘탈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서 지금 고민정이가 살아남기 위해서, 왜냐면은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낙연도 결국에 이준석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3지대에서 이낙연계 비명이라고 하는 어떤 그 하나의 구심점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과거 두 명의 총리, 문재인 정부 당시 두 명의 총리 또한 마찬가지로 김부겸이 됐거나 지금 하나같이 정세균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반발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두 총리가 뭉쳐가지고 이낙연이랑 힘을 합친다면은 지금 두 총리 같은 경우는 이 지금 공천 결과에 대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은 선거 동안에 도움을 주지 않겠다, 나서지 않겠다라고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공천을 어떻게 뒤집을 수가 없죠.
어떻게 뒤집겠습니까? 뒤집으면은 자기가 이제 진짜 그 구속이 될 수도 있을 판인데 어떻게 뒤집겠냐고요. 완벽하게 친명 쪽으로 이 사당화를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두 명의 지금 총리 같은 경우도 결국에 이낙연이랑 힘을 합치게 된다면은 정말 새로운 제3지대, 조금 더 강력해진 제3지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민주당 내부적으로 총선 자체가 골로 가게 된다면은 고민정의 운명도 앞길도 위태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잘못 갈아탔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모르죠. 고민정 정도 되는 정신 상태라고 한다면 그때 가가지고 야 사실은 있잖아 내가 임종석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문재인의 숨결이라고 하는 걸 내가 계속 익히고 있어서 그 숨결 내가 내뱉지 않았어. 이재명의 숨결은 그냥 내가 트름으로 그냥 내보냈고 사실은 그 문재인의 숨결을 안고 있었어. 라고 또 뒤집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총선에서 민주당 지금 이제 완벽하게 친명 사당화가 돼 있는 민주당이 폭망하게 된다면 그 순간이 고민정의 정치인으로 끝장이 나게 될 겁니다. 그만큼이나 지금 비명들이 얼마나 잘 모이는가가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급한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 고민정의는 어떤 신경을 쓰고 있느라 바쁘냐. 자기 운명에 대해서는 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얘기할 수가 없겠지.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편 들면은 나중에 진짜 내가 이재명의 숨결은 그냥 트럼으로 내뱉어서 이런 얘기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입을 그냥 꾹 닫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일단 단수공천 받았으니까 그래 나는 입을 그냥 닥치고 있자라는 생각인 것이고 그렇다 해가지고 친문 쪽으로 막 붙어가지고 더 얘기할 수도 없죠. 단수공천이 또 취소가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갑자기 보니까 우리 고민정 씨 같은 경우는 문재인의 그 이미지가 아직 있는데 단수공천 조금 보류해야 되겠어. 이럴 수도 있다 보니까 친문 편을 들 수도 없습니다.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고민정의 상황이다 보니까 얘가 선택하는 거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얘기나 하는 거예요. 정말 글자 그대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민주당의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 얘기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도 이번에 고민정의가 뭐라고 또 딴지를 걸었냐. 한동훈 위원장이 사형제도에 대해 가지고 언급을 했습니다. 제시카법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앞집에 조두순이 사는 거를 감당할 수가 있겠냐. 조두순이가 이사를 와가지고 떡을 돌린다라는 걸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겠냐.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계십니까?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에다가 다소 가혹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 편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도대체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거, 그 불가능한 거를 우리 고민정의가 해낸다니까요. 조두순 이사떡 한동훈에 대해 가지고 여성 비하부터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여성 비하의 대가는 우리 고민정 아닙니까? 그렇게 박 전 시장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자가 2차 가해가 됐거나 3차 가해가 됐거나 민주당이 진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얘기들 쏟아내고 있었을 때 고민정이 하고 있었던 건 뭐였어요?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그 말을 퍼뜨렸던 게 고민정이 아니었습니까? 최강욱이가 암컷이다 뭐다 그런 발언해가지고 진짜 글자 그대로 여성 비하라고 했을 때 고민정이가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소신 발언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너무 상식적인 이 얘기에 대해 가지고 여성 비하부터 사과해라 이러고 있다는 그 아무 말이나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고민정의가 아무 얘기나 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니까 공작 정치, 조작 정치가 판처 이렇게 논평을 냈어요. 아니 공작 정치, 조작 정치 이 얘기가 지금 시류에 맞는 얘기예요? 우리 민정이 혼자 지금 안드로메다 가가지고 정치하고 있다니까? 아무런 지금 상관이 없는 뭐 공작 정치, 조작 정치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그러면 얘가 혹시 정신을 차려가지고 지금 최재형 목사 같은 그런 이상한 애가 있었던 그런 공작 정치를 얘기하는 거냐 싶어가지고 제가 읽어봤어요. 이 논평을 또 읽기도 싫은데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는지를 보니까 놀랍게도 손준성 검사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와가지고 무슨 뭐 고발 사주 이런 얘기 뭔데요 도대체? 이렇게 감 떨어져가지고 뭔 놈의 정치를 한다. 아무도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어떻다라는 등 무슨 뭐 공정 언론 국민연대 막 이런 얘기하면서 언론에 지금 막 자유 얘기하고 앉아있는데 민정회는 제발 좀 그때 그 백지 A4 용지 냈던 거 그거부터 좀 찾아오세요. 그거 어떻게 씁니까? 그거부터 신경 쓰고 있어야 되는 인간이 뭐 이제 와가지고 손준성 검사가 어떻다라는 등 공정 언론 국민연대가 어떻다는 이거를 지금 논평으로 내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논평을 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비명 행사하고 있다. 이재명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런 지금 논평을 내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민정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선거 다가오니까 공작 정치, 조작 정치가 판쳐. 손준성 검사가 아무도 관심이 없어. 민정아 네 혼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 이 기사를 제가 찾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누가 갑자기 지금 뭐 손준성 검사가 됐거나 무슨 뭐 공정 언론 국민연
진짜 맞딱할 뿐입니다. 우리 민정이가 진짜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별의별 생쇼를 다 하고 앉아 있는데 하다 하다가 한동훈 위원장을 지금 또 막 걸고 넘어지고 하다 하다가 무슨 뭐 손준성 검사까지 지금 이렇게 부활시켜 가지고 얘기하고 앉아 있는데 민정이가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지금 두 총리조차도 이재명한테 공식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낙연이가 이준석이랑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모르죠. 조홍천이나 이원욱 같은 경우도 다시 이제 제정신 차리고 이낙연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낙연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좀 접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진짜 그 무슨 뭐 미래당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게 힘을 받게 된다면은 그 순간이 아마 고민정이가 제일 공포에 떨게 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쯤 되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고민정이가 갑자기 성재준 유튜브를 비판하고 나서지 않을까. 그 정도로 급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리 민정이가 그런 예측을 제가 좀 해봅니다.